매서운 눈매로 사람에게 살을 날려 위해를 가하거나 흥겨운 몸놀림으로 악귀를 쫓아내는, 이처럼 사극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캐릭터가 꼭 있습니다. 지역이나 성별에 따라 호칭의 차이는 있지만 통칭하여 무당 혹은 무속인이라 부릅니다. 성별에 따라 여자 무당을 만신이라 하며 남자 무당은 무격, 박수, 활행이, 낭중, 양중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무당이란 말에는 천시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여 최근에는 무속인이란 표현을 더 많이 쓰기도 합니다. 전통시대 문헌에서는 사제로서 무당이란 표현이 없어 언제부터 사용된 호칭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들은 선한 영, 악한 영을 불문하고 직접 몸에 받아들여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졌고, 이러한 능력을 토대로 인간과 신령의 세계를 매개함으로써 인간 문제를 해결합니다. 무속의 기원은 일반적으로 고조선 때로 잡습니다. 조선시대 한 무속 관련 책을 보면 당군은 특이하게도 무속을 집행하는 무당이었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군 왕검에서 왕검은 재정일치 사회의 제사장, 즉 종교의 우두머리를 뜻한다는 설도 있는데, 그 설이 맞다고 할 경우 틀린 주장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후 농업이 더욱 발전하고 고조선 멸망 이후 여러 국가들이 세워진 후에 제천의식이 발달하게 되었는데, 제천의식은 문화적 특질과 종교적 특질 모두를 가지고 있는데,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는 고대국가 부여, 고구려, 예, 마한 등의 나라가 모두 제천의례를 거행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백제의 무천, 마한의 천제는 신라와 고려 때에 이르러 팔관회라는 이름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지리산의 성모천왕이라는 성모전설, 고대 중국의 제녀나 왕녀였다는 왕녀전설, 옛날 어느 귀족 여성이라는 귀녀전설, 무녀가 왕명을 받아 무사를 시작했다는 왕무전설 등이 있습니다. 무당은 명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연결하는 중개자라는 점에선 같지만 임무 과정의 차이에 따라 강신무와 세습무로 나뉩니다. 강신무란 자의가 아니라 명의 선택에 의해 무당이 된 사람입니다. 드라마에서도 자주 소재로 사용되곤 합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다거나 신병에 걸렸다거나 주로 병리 현상으로 나타나며 이것을 신병이라 합니다. 명의 부름이 확인되면 명을 정식으로 받아들이는 절차인 내림굿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때 받은 신을 몸주라 하며 내림굿을 해준 무당을 신어머니나 신아버지라고 한다고 합니다. 내림굿을 했다고 완전히 무당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상당 기간 신어머니나 신아버지를 통해 의례나 절차나 방법 등을 학습한다고 합니다. 영적 능력은 명으로부터 받지만 재주와 기술은 선배로부터 배운다고 합니다. 강신 체험을 통해 입문한 무당은 의뢰 과정에서부터 령과 직접 접촉한다고 합니다. 령에 빙의 되고 신령과 합일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빙의 된 상태의 무당은 인간이 아니라 령으로 취급되며 무당의 말은 령의 말로 신의 약속이고 예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습무란 무당이 되는 특정 가게에서 가업을 이어받아 무당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춤과 노래 등 필요한 재주들을 익혀 무업에 종사합니다. 그러나 강신무와는 달리 임무 과정에서 강신 체험은 없으며 의뢰 과정에서도 신령과 일치화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 대신 간무에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여 령을 즐겁게 함으로써 의뢰 목적을 달성한다고 합니다. 강신무가 령의 입장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면 세습무는 인간의 소망을 령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신무와 세습무는 분포도 다르다고 합니다. 한강을 경계로 그 이북에는 강신무가, 이남에는 세습무가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세습무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추세고, 무당을 천시하는 사회적 풍조 때문에 자손들이 무업을 계승해 나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 합니다. 대신 한강 이남 지역에는 강신무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강신무와 세습무의 분포권이 다르다는 것은 점점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강신무와 세습무 사이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자는 기원부터 다르며 별개라는 인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자의 신관념이나 의례 절차 그리고 무구 등에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강신무와 세습무는 같은 계통이며
하나에서 다른 하나가 분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어느 것이 시초일까요? 논란은 있지만 강신무 선행설이 우세합니다. 직업의 세습이란 후대에 와서 이루어진다는 점도 있지만 강신무가 북아시아의 샤먼과 유사한 점이 많다는 사실이 유력한 근거입니다. 강신무와 샤먼은 다같이 신병 체험을 통해 임무하며 의료 과정에서 신과 합일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통 분모가 큽니다. 그런데 북아시아 지역이 샤머니즘의 원양이며 샤머니즘의 고형을 많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아시아의 샤먼과 유사한 점이 많다는 사실은 강신무가 세습무보다 선행했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강신무나 세습무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무당도 있습니다. 제주도의 신방은 혈통에 의해 세습된다고 합니다. 강신체험이 없고 무점구를 통해 신의 뜻을 탐지한다는 점에서는 세습무와 유사하나 영역을 중시하고 신인식이 확고하다는 점에서 세습무와 차이를 보이며 호남을 비롯한 남부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명도는 어린아이의 사령을 불러 점을 친다는 점에서 강신무와 유사하나 가무에 의한 구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또 충청도의 법사는 앉아서 붓과 징을 두드리며 무경을 구성하고 악기를 몰아내는 일을 하는데 임무 과정에서는 강신체험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무당의 종류를 강신무와 세습무로 유형화하는 것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은 없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무당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편에서는 무당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